2차 전지 쪽이 이게 보면 우리가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구간이거든요. 2차 전지는 1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하향이 확 되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절대 쉽게 팔면 안 됩니다. 실적 시즌인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딱 갖고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 기대감 갖고 있죠. 거기에 뭐 전력 설비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고 수출 계속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어지는 것 같고요. 우상향의 신고가 간 종목들 계속 그 추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아까 DI 같은 것도 전고점 딱 돌파하는 위치에서 자리가 좋았는데 오늘 시세를 뽑아내고 있고, 뭐 하나마이크론도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위치상 방향을 좀 돌리는 그런 흐름에서의 시세가 오늘 터졌어요. 결국은 증설해 놓은 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이제 돈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기존에 이제 좀 많이 올랐다, 뭐 밸류적으로는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동안 좀 못 갔던 그런 쪽의 순환이 계속 돌면서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증시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갭 하락이 나왔다, 갭을 메우는 상황에서 빠지게 되면 N자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증시가 일단 반등이 나와서 상승으로 방향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 부러지면 우리나라도 좀 조정받겠죠. 그런 거는 생각해 두시고 현금을 막 너무 무리해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던지 고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주식들 뭐 이렇게 잘 간소하시면서 우상향인 종목들은 추세 꺾이는 거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으로 좀 잡은 겁니다만은 2차 전지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에코프로 뭐 2, 3%대 지금 관련주들 또 빠지고 있고, 이거 2차 전지가 이거 반등해야 될 시점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도 근데 현대차 기아는 또 반등하고 있고. 네네. 저 PBR은 또 오늘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 네. 아, 모임이 있었나요? 네, 상장사 몇 군데 이제 참여하고 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2차 전지 쪽이 이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이평이 꺾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매수보다 매도 강도도 더 강하고요. 보통 이러면 과거 우리가 종목들이 흘러온 패턴을 대입을 해봤을 때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는 뭐냐라고 하면 크게는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빠른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주가 돌아서는 걸 봐야 되겠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약간은 등한시를 한다라고 해야 되나? 기관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손절성 매도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락이 멈추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약간 지지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돌파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밴드대에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지금 올라가는 것들 보면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이제 찍히는 기업들이 잘 가고 있고 2차 전지는 1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하향이 확 되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50% 이상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 AI 쪽으로의 어떤 반도체 뭐 맥이라든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쪽이 반도체 쪽으로 싹 몰리니까 수급이 당연히 여기는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멘텀적인 부분이 뭔가가 하나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떤 대량 수주라든지 메탈 가격에 뭐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숫자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뭐 추세 흐름은 이미 지금 꺾이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사님 말씀대로 일단 전저점 여기 이탈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탈하게 되면 큰 흐름에서의 추세 계속 하락 지속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가 큰 시세 이후에 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칠 때 어떤 기간을 누군가가 통계를 내는 거를 봤는데, 평균 1년 반이에요.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요번 7월 되면 1년 차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2차 전지 뭐 가격 조정이 조금 덜 나오고 기간 조정으로만 가주기를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그러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 들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전기차 수요 살아나는지 메탈 가격 뭐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동차 섹터 반등 나온 거 어저께 저녁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현대차 미국 사상 최대 판매 실적 올린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왜 피크아웃이라고 계속 하면서 주가를 누르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차 잘 팔리고 있고 저기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끝났나요?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샀는데 물렸네요. 미량님. 안 끝났어요. 한미반도체. 끝날 수가 없고요. 오늘 밀리는 건 우리가 한미반도 대만 법인이 있습니다. 대만. 지진 난 것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셋업 다시 해야 되면 라인 깔고 장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 100억의 영업이익 정도가 연간으로 대만 법인 기여도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만약에 여기에서 극단적인 케이스로 100억 다 빠진다 치면 10% 정도 주가 빠지면 초강력 매수입니다. 초강력 매수. 아예 대만 법인 빼고도 감안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만약에 오늘 장중에 이런 저가 형태까지 또 하락한다 하면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자, TSE 오늘 오르는데 TS. 오늘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더 가져가야 될지 분할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다고요. 수영 허님. 오늘 반도체가 다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오인사님은 엑시노스 퍼포먼스가 확인돼야 오를 거라고 했는데 네. 왜 오를까? 뭐 확인되는 과정 아닐까요? 오르는 부분은. 그런 루머가 이제 소문이 슬슬 나고 있다. 아니, 바닥에서. 어저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AI 온 디바이스 반도체가 디바이스 온. 네, 그게 이제 지금 판매량에 도움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엑시노트를 지금 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연관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팔리면 이거 탑재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거 관점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요. 자, 그다음 WCP 손절해야 될까요? 버텨야 될까요? 요새 2차 전지주가 뭐 전부 안 좋은 모습이라. 여기에서는 우리 생각해야 될 게 WCP가 주가가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시기가 하나 있는데 실적 시즌이에요. 분기 실적은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까지 우선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1분기 실적 시즌 때 그때 한번 또 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주가이기에 실적 시즌 한번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들고 있으신 분들은 관망. 네, 네. 가지고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프로텍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비중이 30% 크시네요. 53,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의견. 프로테 53,000원. 이게 뭐 이슈가 이게 몇 년 전 이슈긴 한데 저는 지금 일단 오늘은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사실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내려오는데 내렸다가도 다시 이게 돌리는 그림, 이게 좀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눌림이 이렇게 안 나오고 만약에 그냥 이대로 마무리한다든지 하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았을 경우에 시가가 상승 출발하면서 위로 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거고요. 단기 추세 보시는 것처럼 요런 추세가 전환이 될 거고, 위로 상승 출발이 안 나오고 하락 출발하게 되면 이 꼬리 안에서의 음봉으로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아침에 시가까지는 확인을 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업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사실 좀 HBM3 때문에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제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긴 한데, 반도체 사이클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거든요. 올해 전망치가 지금 시총 5천억이면 퍼 한 10배, 뭐 그렇게 비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생각하고 하면 지금 다른 반도체 어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 지금 다 지나간 어떤 옛날 이슈에 따른 뭐 그런 악재로 인해서 빠졌던 거 그거 걱정돼서 손절할 필요는 없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약간 악마의 편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지? 이주연 대표 때려주세요.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까 마이크 안 찬 거 가지고 때려주세요 그런 건데. 그래요? 이 악마의 편집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기아가 외인들 매도세 쭉 빠지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고, 현대차도 뭐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 샀다 팔았다 하다가 최근 며칠 제 생각에 반도체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부품주들도 같이 못 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 동향을 보면 뭐 자동차가 수출이 뭐 안 됐니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현지에서 만들어 파는데 뭐 수출 잡히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워낙 잘 팔았기 때문에 피크아웃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또 그런가 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그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단계냐 아니면 이제 쫙 올라온 실적을 유지를 하는 단계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봐야 되는데,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 실적은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가파르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북미에서의 어떤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제네시스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15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SUV입니다. 텔라로이드라든지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그 3월 판매 실적 중에 17%가 하이브리드하고 전기 자동차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상승 곡선이고요, 판매량이.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뭐 괜찮지 않겠나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나오고 나면 또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도 앞에 보면 갑자기 급등한 거 있잖아요. 이거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실적 1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에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일단 기술적으로는 양봉이 나오는 이 위치 있잖아요. 여기가 이 추세 라인을 보시면 여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언제든지 깰 수도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깨면 이제 손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기준봉, 여기 갭 열린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지금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요. 시장이 여기서 뭐 급격하게 부러지는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럼 저는 돌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깨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 지금 흐름이 상방으로 딱 이렇게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고 21선 위로 5일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더 노려봅시다. 이게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방향성이라는 거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얘기겠죠?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쉽게 팔지는 말자. 절대 쉽게 팔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저는 일단 최소 5일선 안 꺾이면 그냥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ALT 다시 또 약수익으로 돌아왔다고요. 비중이 큰데 지금 그냥 나오는 게 나을까요?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ALT 이것도 반도체 비메모리 후공정 뭐 이런 거 붙어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요. 지금 계속 박스권이고 이게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그런가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를 막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일단 수익권이시면 비중이 좀 크신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 내에서도 지금 어떤 중심 가격단에서 저항을 오늘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 차례 또 조정 이렇게 받았다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정 받았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의 지금 상승 흐름은 5일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갖고 변곡이 될 수도 있고 연속성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막 이게 셀론으로 확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그 관련 종목이라는 거 지금은 23,000원짜리가 저항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고 좀 보유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26만 원에 물리셨다고요. 좀 앞으로의 전망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네이버 지금 방향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 21선을 이 노란색 굵은 선이거든요. 자, 이게 제가 엄청 굵게 만들었죠. 자, 이걸 보시면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게 이제 하방을 멈추고 이렇게 돌려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요런 거 돌파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에서 요 양봉의 중심 자리 돌파했던 구간 딱 그 공부한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커머스의 매출이 얼마나 빠지느냐 아니면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네 이렇게 되면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웹툰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면 뭐 어떻게 좀 조정 나오는 관점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장 전까지는 그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높다. 못해도 최소한 못해도 한 20만 5천 원짜리까지는 중간 자리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저는 이게 다시 박스권 상단 테스트 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